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미니특강 하는 시간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담을 받아오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요, 요즘 들어서 많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네 가지의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립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 외에도 더욱더 막 자신감 넘쳐가지고 자만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존심과 그 다음에 자존감에 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맥을 넓히고, 또 그리고 세상을 주도해가면서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이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다고요? 자존감, 자존심. 그렇지. 오늘 저렇게 대답을 잘하신 분은 자존감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자만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나름대로 정도에서 약간 오버될 때 저분은 좀 뭔가 좀 자만심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데는 자존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람 중에 병 중에 병이 뭔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를 낮춰가면서 자기를 좀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피해 심리가 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상담 많이 나오다 보면 항상 모든 주제 질문이 피해 심리가 제일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굉장히 이야기가 풀어나갈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자존감과 그 다음에 자존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거의 비슷해요. 영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self regard 그리고 self estee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둘 다 비슷해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는 하는데 약간의 정의 한 차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은 나는 말이야 자존심만으로 사는 사람이지, 옛날에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최근에 자존심보다는 어떤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나요? 심리학으로 자존감 있는 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사실 많은 리더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리더도 처음부터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처음에는 그런 걸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험과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단과 이런 환란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은 자아 존중감, 다시 말해서 자존감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하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누구랑 비교하면서 자기 능력이 내가 결핍이 많구나, 내가 열등감이 많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내면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자라오면서 피해 심리가 많아요. 그리고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걸 열폭? 이렇게 한다네? 열등감이 폭발한다 해서 열폭이라고 그래요, 열폭. 근데 열폭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있는데,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회복해 가면서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성장하고 리더라는 사람들은 그 열등감을 잘 해소하는 능력이 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심리학 용어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뭐예요? 우리가 공에 바람이 팡팡 들어가는 공을 탁 튕기면 잘 튀어 올라와요? 아니면 잘 안 튀어 올라옵니까? 잘 튀어 올라오죠. 근데 바람 빠진 공은 못 올라가요. 안 올라오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면에가 행복 에너지, 열정 에너지, 사랑 에너지, 이런 꿈 에너지 있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보는 송병호 국장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시도할 때 좀 어려웠어요. 무대에서 막 굉장히 자기 두려움과 자기를 표현할 때 막 굉장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데 아주 그냥 막 회복 탄력성이 그냥 아주 빵빵해졌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무슨 고난이 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복 탄력성이 있다. 인생은 회복 탄력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이것을 주문을 해야 돼요. 저도 사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연단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확 이렇게 폭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회복 탄력. 저는 회복 탄력성을 처음에 생각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스스로 주문을 합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감탄사를 해야 돼요. 감탄사. 어떤 어려움과 연단과 이렇게 고통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거나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실망할수록 굉장히 불력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올수록 항상 감탄사를 질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뒤에다가 따라서 해볼까요? 뭐뭐 하구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올 수가 있구나. 감탄사를 하라는 거죠. 어차피 왔어 안 왔어요? 왔어요. 이미 왔는데 그 온 것을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네. 나에게도 이런 환란이 있네. 여러분, 제가 종교적으로 꼭 말씀하려고 해도 이 환란은 사람에게 인내를 줘요. 또 인내를 쭉 하게 되면 연단이 오게 되고요. 또 연단을 잘 극복하게 되면 나중에 소망이 온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회복 탄력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난과 연단이 올 때 뭘 발견하죠 먼저? 나중에 소망이 있는 것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올 때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소망이 오는구나 생각해야지 이 순간을 그냥 너무 고립시키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막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감정 폭발을 하거나 이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책망을 하고요. 또 자기 고립감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뼈가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그리고 애가 한 장이 녹을까, 안 녹을까요? 녹아요. 그러면 나 손해야, 그년 손해야? 내 손이죠, 내 손해.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많은 어려운 지경에 누구나 똑같이 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성적으로 오는데 이것을 극복해보자. 어떻게? 자존감으로. 여러분, 자존감 하면 영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평가를 늘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지고 선물을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사죠?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굉장하네요. 선물이라는 것은 일단 그 자체가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돈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돈은 들어가는데 기뻐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뭘 할 때 이걸 함으로써 누가 행복한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알겠지만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촬영도 하고 그다음 수정도 하고 글도 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단서 볼 때는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작업할 때 뭔 생각하냐면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어떤 유튜브에 올려놨을 때 그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미리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을까요? 미리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수고가 애써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존감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좋게 벌어질 일, 기뻐할 일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내 수고가 즐겁다는 거죠. 그 선물을 살 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줄 때 기뻐요? 아니면 받을 때도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우리 김태희 친교 팀장께서 아까 음식을 좀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생각하고 싸웠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무 교육부장께서도 옥수수를 바리바리 싸왔는데 그 생각하려고 싸웠을 거야.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거. 이런 사람 우리가 셀프 리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리더? 슈퍼 리더. 슈퍼 리더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충실하지만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인플루언스가 되는 것이 바로 자존중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두 분만 빼놓고
오늘 안 온 사람이 두 분이 안 하는데 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존감이랑 크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만약에 내가 힘든 이렇게 여정이 오거나 쓰나미처럼 막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무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감탄사를 하라 했죠? 네. 네, 감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실수로 인해서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율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미안해. 미안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너니까 이 정도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위로해야 돼. 내가 스스로를 위로해야죠. 나부터 이루.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혹시나 내가 내 실수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미안해. 아니면 그 정도는 잘했어. 나니까 그 정도 한 거야. 야, 그래도 나니까 이런 걸 극복할 줄 알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고 격려를 해야 돼. 결국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까? 다른 사랑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존심은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열등감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자존심이고, 이 자존감은 타인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초심을 갖자, 열심을 갖자, 그 다음에 중심을 갖자, 희심을 갖자. 이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에요. 이 사심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봉사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존중감으로 자기를 좀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잘 방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돼요. 짐승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아니면 사람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춤을 외우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오인자 교육법전에 자료가 있는데 항상 무슨 감사일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감사일기를 왜 쓴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감사일기 쓰다 보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사 에너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근데 그 감사일기를 쓰신 분들의 어떤 그런 여정을 보면은 회복 탄력성이 빨라져요. 내가 빨리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을 내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인자 교육법에 며칠을 좀 많이 했죠. 몇 달을 좀 했다고 그랬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1년 넘었어요? 이야. 그렇게 해보니까 좋은 이점이 뭐가 있어요? 저를 돌아보고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예. 그 안에서 감사를 찾게 되기 때문에 예. 긍정으로 바라보고. 맞아요. 감사일기. 저는 이제 안전하서나 감사일기를 쓰신 분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직접 쓰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이걸 가지고 음독, 소리 읽으면 더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 몸에 감사 에너지나 감사의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 자존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대부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바로 do를 해야 될까요? do이 뭔지 알죠? 네.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웃어요. 웃어요? 네.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음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국보는 누구예요? 나.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국보. 5천만 명이 살아있는 국보는 누구죠? 나잖아, 난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채우고란 말을 해준 거죠. 나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국보야.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리더야. 야, 내가 있으니까 행복해. 나는 최고야.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 시키는 말을 해주기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야, 정말 나는 최고야. 나는 잘했어. 오늘도 아주 승리할 거야. 라고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주게 되면 이 자존감에 대한 회로가 정말 커지고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열심히 사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 자존감을 키우는 시대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는 김태희 친교 팀장님께서 요즘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를 많이 시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거 아니야, 뭐 너무 에너지 넘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지 않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희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뇌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죠. 속삭여야 됩니다. 그리고 음독을 해줘야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나는 잘 될 줄 알았어. 나는 잘 될 줄 알았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 행복이 오고 있어. 나에게 행복이 오고 있어. 나는 소망이야. 나는 소망이야. 나는 꿈이야. 나는 꿈이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자꾸 속삭이게 아니라 음독을 해주시면 내면에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꿈의 에너지, 열정 에너지, 소망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나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존감에 그런 메시지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항상 저 사람에게 근본을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남을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성격을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요즘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럼 부질없는 짓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잘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그런 말을 하질 않는다는. 아, 사진 찍느라고 딴짓. 그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방언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괜찮죠? 네. 아니, 그래요. 김태희 팀장님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느라고. 오케이,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사람에게 근본을 바꿔야 된다, 성격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남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걸, 그런 걸 절대 하지 말아요. 정말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요? 이타적인. 그래요. 이타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잘 돼야만이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될까요? 잘 돼. 잘 돼야 잘 돼야만이 그게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은 너에게 이렇게 절대적 희생과 너에게 잘해주는 이것이 이제 습관화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상해졌어. 그만큼 제 안에 내면에는 뭔가 채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자신감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잔이 넘친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래요. 야, 돈 좀 벌었으면 좀 돈 좀 써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지금 논바닥에 아직도 물이 안 차 있잖아요. 물이 채워 있어야 넘쳐야 사람을 도와할 수가 있거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에게 막 도와줘라. 이제 돈 버니까 써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메말라 있을까요? 아니면 채워져 있을까요? 메말라요. 다 메말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는 거야. 내가 내면이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걸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아주 행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괜찮은 사람, 잘 되는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생각하니까 만남이 즐거워요. 우리 김태희 친구들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처음에는 연세 드시고 오시면 불편하지가 않은데 지금은 또 오시니까 너무 좋거든요. 어른들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정말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뭐든지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승리한 사람, 이런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리더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